네, 지금 이 시간에 살펴볼 책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입니다. 장 지글러가 쓴 책이고요. 헐벗고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모습이 언제부터인가 우리 눈에 자주 들어오죠. TV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한 달에 3만 원이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적어도 먹는 문제만큼은 해결하고도 남는 선진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의 많은 나라들은 기아에 허덕이며 어린아이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다는 실상을 우리의 양심에 고발하는 책이 바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이고 장 지글러의 책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특히 많이 읽는 책이고요. 또 이 책이 장점은 세계의 어떤 굶주림에 대한 기아에 대한 그 글을 아주 짧고 분량도 적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잘 정리를 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읽기에 두껍지 않은 책이니까 학생들이 또 특별히 좋아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아의 원인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살인적이고 불합리한 세계 경제 질서 때문이라고 장 지글러는 고발합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글로벌 기업들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은 웬만한 국가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지요. 엄청난 농업 보조금을 받는 유럽 연합의 기업들은 용유, 우유, 감자, 곡물, 과일 등을 과일 생산하여 수출하면 아프리카 주부들은 현지의 3분의 1 가격에 그들의 생산물을 구입하므로 아프리카의 농가의 파산은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규제 완화, 세금 축소,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복지정책 축소 등을 표방한 신자유주의는 누구나 부의 창출을 이룰 수 있고 효율성이 극대화되며 성취욕을 자극하여 성과를 높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단점들을 가지고 있죠. 처음부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공정한 경쟁이란 불가능합니다. 약육 강식의 질서로 다수의 약자들을 소외시키고 자본의 끝없는 탐욕으로 문화와 교육과 예술 등의 모든 불필요한 영역까지 시장으로 편입해 가지요. 기아 원인의 둘째는 나라의 권력 다툼과 정치 불안에 따른 내전 때문입니다. 인종과 종교 간 갈등, 자원 독점, 금융 자본이나 글로벌 기업, 미국과 같은 외부 세력 개입 등으로 지속적인 식량 공급에 지체가 이루어져 평범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죠. 칠레의 아옌데는 민중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으로 15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루 0.5리터의 분유를 무상 제공할 것을 공약하고 실천에 옮깁니다. 높은 유아 사망률과 어린이 영양 실조에 대한 문제 해결 정책이었죠. 이익에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한 네슬레 등의 다국적 기업은 미국과 결탁하여 칠레 정부를 고립시키고 결국 미국 CIA의 도움으로 피노체트가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고 아옌데를 살해합니다. 칠레 어린이들은 다시 영양실조와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의 젊은 장교 쌍카라는 친구 3명과 혁명을 일으켜 집권합니다. 소득과는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거두는 세금인 인두세 폐지와 토지 국유화 등의 개혁 정책을 실행해 4년 만에 식량의 자급자족을 이루어내죠. 주변의 같은 식민지였던 국가들에게도 퍼져나갈 것을 두려워한 프랑스는 그의 친구 중 한 명을 부추겨 쌍카라를
살해합니다. 만연한 부패와 기아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극단적인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기아의 원인 셋째는 일부만이 독점하는 금융 과두제와 사회 기관망 부족 등으로 인한 식량의 불공평한 분배 때문입니다. 극한으로 치닫는 금융 자본주의의 탐욕과 사회 인프라의 미비는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누리게 하죠. 세계 곡물 시장의 투기는 가격 상승을 위한 제한 생산과 목축의 대량 도살 같은 정책을 언제나 필요하면 가차없이 실행합니다. 국제적 구호 체계의 역량은 돈의 부족함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죠. 사막화와 가뭄 등의 자연재해는 넷째 원인입니다. 농축산업의 황폐화로 도시 빈민화가 다섯째 이유, 식민지 후유증이 여섯 번째 기아 원인입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죠. 얽히고 설킨 내외부적인 요소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 하는 국제사회의 손길도 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제네바 대학 교수이고 유엔 활동가이기도 한 저자는 아들과의 대화 형식을 빌려 아프리카 한가운데와 중남미의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내용을 분석 정리해서 1999년 프랑스에서 처음, 2000년 독일에서 증보판으로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어린이 무덤에 보내는 첨회록이라는 비참한 문구를 더해 놓아 이 책을 비중 있게 호소합니다. 저자를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부자들과 일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못돼 먹은 생각입니다. 과잉 인구와 산소 부족에 대응하는 적절한 인구 감소를 정당화하는 논리죠. 기아로 죽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로 인해 지구의 적정 환경이 조성된다니 어처구니 없는 논리일 뿐입니다. 1798년 영국 국교의 성직자 토마스 멜서스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식량 증가는 산술 서열로 늘어나기에 가난한 자는 산하 제한을 해야 하고 사회 보조와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며 질병과 배고픔은 사회의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진정시키고 불합리한 세계에 대한 분노를 몰아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의견을 신봉했죠. 끔찍한 사태를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게 만드는 엉터리 이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변화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이 책 저자 장 지글러는 강조하면서 세계적 기아를 이길 수 있는 현재까지의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기아를 겪고 있는 각국이 자급자족 경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이룩해야 하고 인간의 얼굴을 버린 채 사회 윤리를 벗어난 시장 원리주의 경제와 폭력적인 금융 자본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며 살인적 근본주의의 타파가 그것들입니다. 사회 계급 구조와 차별 이데의 오르기를 이용하고 폭력으로 얼룩진 특권을 누리고 있는 부유한 글로벌 기업들 뒤에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도적 차원의 효율화와 원조보다는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사회 인프라 정비와 무엇보다 종교 근본주의를 넘을 수 있는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이 시급하지요. 중간에 자유라는 단어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대단히 인간의 기본권을 확장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비난하면 인간의 무한한 자유를 구속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논리와 실체가 담보되지 못하면 비판의 충정이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공을 맞을 수가 있죠. 규범이나 규제, 국가 등 모든 것에서의 자유를 신자유주의들은 원합니다.
오로지 완전하게 자유로운 환경에서 무자비하게 먹어 치워야만, 먹고 또 먹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여깁니다. 이익에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셈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진정으로 공평하고 정의로운가? 무엇이 인간과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저희만 살겠다고 모두를 공경에 빠뜨리는 쓰레기 같은 천박한 무리들이 신자유주의자들입니다. 인류의 발전과 진화는 이기주의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돕고 어려움을 나누는 공동체의 설립이 우선이었죠. 더욱 안타까운 점은 오늘의 학교에서 전 세계의 절반이 당하고 있는 기아에 대해 정확히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은 모호한 이상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인간애를 배운 채 졸업할 뿐이죠. 기아를 초래한 구체적인 원인과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아 실태를 아는 것을 대단히 부끄럽게 여겨 침묵의 외투를 걸친다고 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이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 지글러가 이 분량이 적고 아주 간략한 책에서 주장한 핵심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으로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책을 다시 2018년에 책을 또 출간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